반갑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 진흥팀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현 공사부장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입니다. 중독 어딕션이라고 하지만은 중독이 갖고 있는 실제로 겪었던 몇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게임에 중독된 범인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된 범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 범인을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 5번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는 범죄 수법의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게임 아이템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이템을 거래를 하려고 돈을 입금을 했는데 사실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신고 유인 건수가 이렇게 접수가 됐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계시는 아이템을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구매자 입장이고 판매자에게 거래를 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그 사실은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는데 다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웬만한 공전의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하나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삼각관계라는 건데요. 삼각관계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일어나야 될 거래를 범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가장을 해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가장을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양이득을 취해내고 있는 이 바로 3자 사기가 번개장터, 중고나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상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범죄 수법이었습니다. 저희 연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범인을 근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 근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야, 너 왜 이러냐? 신발 신고 가서 뭐. 신발 신어. 야, 이 와중에 지금 피해자들 계속 봐라. 도나 채팅이 지금 130개나 있다. 이 피해자가 몇 명이 지금은? 어우, 이것도. 뛰어서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과 철저하게 고립이 된 채 오로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철저하게 인터넷이 중독이 된,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중독돼서 24시간을 게임 없이는 못 사는 친구였고요. 특히 이런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게임을 캐릭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벌기 위해서 범죄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게,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번개장터, 중고나라,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상에서 사기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컴퓨터를 압수를 해보니까 무려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닌, 안전한 사이트가 아닌 직거래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하시다고 보면은 판매자는 구매자를 믿지를 못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믿지도 못하는 서로의 상황에서 전화번호, 주소, 학교가 어디로 다니는지, 심지어는 학생증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친구는 그거를 습득을 해서 다른 3자 사기를 이용하는데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싸니까라도 밖에 없는 그 직거래 사이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거래 사이트의 주의점을 아셔야 될 겁니다. 여기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경찰서 사이버팀에는 또 한 번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번 신고는 연인 관계였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사귈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것 같고 철저하게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우리 둘만 사랑하자라는 연인 관계였는데요. 그 여자친구분이 남자의 변태적인 행동에,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살려달라는 신고로 다급하게 저희 경찰서에 뛰어왔었습니다. 특히 이 여자분은 어떤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었냐면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24시간 감시를 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
컴퓨터에 있는 캠코더를 켜놓고 녹화를 하면서 너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를 24시간 확인하면서 그 여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가는 그런 거를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이런 연인 관계에서 변질되는 범죄들은요, 굉장히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거는 했습니다. 그 근거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씨발 오늘 일은 내가 여태까지 네 뒤통수 치고 배신한 거 그걸로 괜찮아. 손내. 맞아. 맞아요. 손 내려. 근거에서 핸드폰 끄고 어머니만 켜놓으세요. 큰일이다. 너는 막 이 사태를, 이 디싱 사이트를 니 지금 모르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사이버 범죄수사팀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범인을 근거를 해야 된다든지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늘 자기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준 저희 연청경찰서 진흥팀에서 지금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 송현택, 형사 김민구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범인을 근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컴퓨터를 압수를 했는데요.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끔찍한 어디서 나왔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음란물과 포르노물과 사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헤어지자는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포르노 포스터, 포르노 영상에 합성을 해서 알만 하면은 그게 유포가 되면은 실시간 검색어 1위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시간 문제인 사이트에 유포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특히 은둔형 외톨이적 성격이 많이 강했는데요. 단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여자친구를 생전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데 나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이해를 못하고 특히 이별 요구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음란물이 중독된 상태에서 어떤 그 음란물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실행하고 싶었지만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엇나간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친구는 게임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그 실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친구들이 많은 피해자, 특히 연인관계에서는 그 여자분에게 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구속이라는 것 외에는 없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친구들은 더 안타까운 게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앞날에 제가 발목을 잡는 행동이 아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길만을 꼭 제가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는 없지만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저서에 성서에 나오는 7가지 대제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세욕이라는 7가지 대, 영어로 Seven Deadly Sins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이버 범죄수사팀에 근무를 하면서 앞서 그 두 친구들을 통해서 나태와 세욕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하나의 소명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5가지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아니 이 5가지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사이버 공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성별이 없고요.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의
이윤과 쾌락을 위해서는 쉽게 이합집산이 되는 게 바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명감으로 이 5가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은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현재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마음의 준비 운동을 한번 하실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 아니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려고 안 됩니다. 인터넷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없이 못 살 것 같으시면은, 아니 게임 없이 못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중독자보다 개발자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딱 제일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 때부터 인터넷이 주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결국 인터넷이 주는 지식이 옳고 그러다라 오로지 인터넷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기계적 인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신뢰는 어떤가요? 현재 앱 개발 열풍을 타고 구글과 애플에서는 매년 앱 개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앱 개발자들을 통해서 많은 채용을 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신뢰들은 과거에는 설득력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입사 편지 한번 받아보면 어떠실까요? 애플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애플 CEO가 직접 작성한 이 환영하는 인사 편지가 자기한테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끝장을 보는 회사라고 합니다. 굳이 비단 애플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끝장을 보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한번 개발자로서 키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좋은 대학 나와야지 않냐고. 아닙니다. 이분이 한 얘기 책을 보면은 전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를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음란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감명 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분은. 세상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운을 남긴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시대에서는 공부와 정보는 같이 습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 같냐고요? 아닙니다. 올해 실내로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우리 대한민국 셀카족에서 가장 많은 열풍을 일으켰고 세계가 인정한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연인들의 필수 품목인 셀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셀카봉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거를 관점을 바꿔가지고 내가 등산을 할 때 좀 더 역동적인 장면을 찍는 셀카는 없을까? 아니면 내가 수영을 할 때 역동적인 장면을 찍어내는 셀카는 없을까? 아니면 나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나를 쫓아다니는 셀카는 없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날아다니는 접이형 드론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There are moments we want to share and remember. Imagine a camera that goes past your arm's reach. Imagine a camera that gives you a new perspective. Imagine a camera that follows you. Imagine a camera that sets you free. 참 엉뚱할 것 같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약간 세상을 다르게 보는 관점으로 이 젊은 새 친구들이 날아다니는 드론형 셀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이분들은 올해 2014년 하반기에 당당하게 인텔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 앱 개발의 열풍을 타고 Make It Wearable이라는 콘테스트를 총 상금 10억 원을 걸고 했는데요. 당당히 저는 이분들이 1등을 할 걸 충분히 예상을 했었는데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면서 5억 원이라는 상금을 거머쥐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바로 이런 젊은 생각의 혁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외국의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과거에 벤처라는 말을 갈아엎고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스타트업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지금에 나와 있는 우리 온라인 생태계적 환경을 충분히 이용한다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를 제안을 하고요. 저는 어떤 도전을 한번 하고 있냐면은 제 예명이 사이버 드론캅인데요. 드론,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드론과 무인 항공기와 업무에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드론이 갖고 있는 매력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한번 전환 부탁드릴까요? 자, 이 무인항공기 드론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속 제가 있는 위치에서 1km 이상을 날아가고 있고요. 정확하게 GPS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발했던 지점과 이게 돌아오는 지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비행기, 이 무인항공기 드론을 통해서 위치 GPS를 찍어서 보내면은 자동으로 비행을 하고 돌아오고 있고 바로 이 아마존에서 2015년 상용화하겠다는 드론을 통한 택배 배달 서비스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미 타고 들어왔고요. 멀지 않은 이 스타트업, 많은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도전이 바로 이 드론입니다. 드론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고도의 숙련가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GPS 위치와 함께 제가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골고루 나오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그 나갈 때는 항상 제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바로 제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 드론캅이라는 드론을 제가 보신 거고요. 이 드론이 항공 영상이 가져다주는 거짓 없는 영상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고요. 저는 올해 2014년 아니 이제 2015년까지 이어지는 저의 스타트업은 무인 항공기 드론을 통한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욕심도 있으실 거고 자기의 꿈을 찾아 헤매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입니다. 학창시절에 정확하게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제 가슴에 아직도 각인이 되어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교사로 나왔던 그 주인공들이 부모님의 욕심에 간판을 걸기 위해서 명문대에 진입한 그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What will your pulse be? 당신의 신은 무엇인가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당신의 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분이 한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극이 될 겁니다. 바로 항상 갈망하고 항상 우직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명언을 남긴 스티븐 잡스의 말도 한번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 선수들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올해 2014년도 10월 달에는 전국에서 아주 유능한 혹독한 스파르타 훈련을 통해서 선발이 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 20명이 여러분들 향해서 구원해드리고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로부터 첫째는 사이버 범죄, 나아가서는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구원해줄 이 예방 강사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많지만은 참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은 이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에서 전국에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자,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드론으로 저희 아산에는 경찰교육원이라는 정말 풍경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not the end. This is not the end. No. This is not the end. This is not the end. 마지막 인사는 제 파트너인 드론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이버 범죄 아니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연천경찰서 진흥팀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형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